좌파를 공격하고 좌파를 전면적으로 그야말로 청산시키려는 한동훈의 기본 시대 정신을 뒷받침하면서 홍위병으로 나가는 게 바로 김경률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김경률이 했던 발언, 그것 이전에, 이미 그 발언 나오기 이전에 김경률, 지금 회계사가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비대위원을 받았을 때, 요청받았을 때 비대위원으로 들어갈 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갈 건가 말 건가. 왜냐하면 평생 이 친구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했고 또 참여연대 하면 여러분 좌파의 4개 조직, 대표 조직, 그렇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김경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대표성을 갖는 거죠. 그렇죠? 민노총, 전교조, 그 다음에 모든 간첩 사건에 다 들어가서 변호하고 있는 민변, 그 다음에 참여연대. 이게 4개 조직이 좌파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쪽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 종북 주사파 중에 주사파죠. 대다수. 이런데 이 참여연대의 김경률, 이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딱 들어온다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또 하나, 이 사람이 좌파 쪽에 활동했으니까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자 1월 달에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갑자기 좌파 사상이 사라지고 우파 사상으로 바뀌고 우파 활동을 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센시의 취재로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들어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했죠. 근데 결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으로 들어오면은요, 대부분 뭘 하냐면 출마를 하게 돼요. 출마를 권유받습니다. 또 하나, 당의 혁신위원으로 들어오죠. 그럼 혁신위원으로 들어올 때, 자, 비대위원으로 들어오냐, 혁신위원으로 들어오냐 하면 대부분 출마를 전제로 하거나 출마를 권유받습니다. 근데 안 그런 데도 있죠. 윤리위원으로 들어오는 거. 당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윤리위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혁신위원과 비대위원은 출마를 권유받습니다. 그래서 김경률이 만약에 들어갈 때 이런 출마를 권유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같이 했던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 좌파 출신이니까 이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렇죠? 쭉 제가 좀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쭉 취재를 해봤죠. 제가 뭐 기자도 아니지만 알아봤죠. 김경률은 저보다는 밑에 세대입니다. 9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아래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마에 대한 권고도 본인은 출마 생각이 원래 없습니다. 김경률은 정치인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정치할 사람이. 편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김경률은. 그런데 만약에 출마를 또 제안받으면 출마할 수도 있죠. 뭐 이 세상에 누구는 출마 꼭 할 수 있고 누구는 출마 안 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국회의원 할 만한 사람이 국회의원 얼마나 됩니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 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국회의원 급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이 다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 김경률은 출마를 권유하면 출마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동훈 위원장한테 좌파는 좌파가 잡는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을 영입했고 김경률을 영입하면서 부탁했던 말, 당신 와서 역할을 해달라. 이게 제가 취재한 거로는 철저하게 좌파를 잡거나 또는 좌파 진주로 구축된 민주당만이 아니라 정치권 밖의 좌파들도 있잖아요. 이들의 내로남불, 불법, 이걸 철저하게 전문가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분석해달라. 그리고 이들을 좌파를 잡아달라. 이게 김경률과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공인회계사가 얘기할 땐 이래요. 자기가 어디 유튜브 나가거나 어디 또 나가서 활동할 때 자기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도 언론에 나오질 않는데요. 언론에 안 나온다고. 그걸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좌파의 내로남불과 불법을 까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론이 이걸 키워주지 않으니까. 그래. 그 내부에 논의그룹이 있는데 그래. 들어가서 거기서 조지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좌파를 조지자. 좌파의 공격수가 김경률의 영입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출마까지 생각 안 했죠. 근데 공격수 역할을 출마를 권유받고 마포의 출마를 결정한 거죠. 그런데
이미 그때 내가 출마를 할 건가 또는 이제 이번에 불출마 선언 하기 전에요. 출마를 할 건가 아니면 비대위원을 할 건가. 둘 다 할 건가. 어차피 출마하면 비대위원 그만둬야 되니까 둘 다 할 수는 없죠. 이럴 때 이미 이번에 불출마 선언 하기 전에 이미 비대위원으로 남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던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 결정을 먼저 1순위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거의 연장에 불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 출마를 하게 되면은 그냥 후보 한 사람으로서 전체 300명 중에 1명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비대위원을 하게 되면 계속 좌파를 공격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고유한 역할, 이걸 뒷받침하면서 계속 한동훈의 호위무사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김경률, 한동훈의 호위무사. 뭐 둘이 친하니까 호위무사가 아니라 좌파를 공격하고 좌파를 전면적으로 그야말로 청산시키려는 한동훈의 기본 시대 정신을 뒷받침하면서 홍위병으로 나가는 게 바로 김경률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출마보다 더 중요해요. 국회로 들어가는 것보다 비대위원이 더 나아요. 이게 이번에 김경률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과 합작품이냐 비대위원장과 합작품이냐 아니냐, 이건 여러분에게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